근데 나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예전에 이렇게 영화 후반 장면을 보면서도 앞에 장면이 막 촥 이쪽에서 돌아가고 눈으로는 그걸 보고 머릿속에서 막 재조합이 막 됐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제가 제 이름 뭐였다라부터 시작해서 기억이 안 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영화오덕 이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징입니다. 네, 2024년 청룡해 무슨 년이라 하죠? 갑진년. 갑진년. 갑이 목화토금수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이 그러면 용. 진싸움이면 1등이 용이야? 네? 1등이 용이야? 자축인묘로 시작하잖아요. 자축인묘잖아. 저 쥐인데 진사오미밖에 생각이 자축인묘가 생각이 안. 진사오미? 진이 1등인가?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영화 뒤쪽 되면 앞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하시더니 이제 진을 들으면 자축인묘가 까먹는. 아이고야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어. 이제 청룡해를 또 보고.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좀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맞습니다. 받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있으니까. 갑진년에는 뭐가 좀 괜찮은 음식이죠? 갑진년과 잘 어울. 연초 되면 한이 서둘러서 그런 거 하잖아. 갑진년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하던데? 아 진짜요? 네, 그런 거 없어요. 흑염소 없습니까? 갑진년에 흑염소. 새해 밝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엄청 터져요. 그죠? 네. 가까이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칼 맞고 목에 제가 동영상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네. 진짜 세게 맞잖아요. 손으로 그렇게 쳤어도 막 목뼈 하면서 아플 것 같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칼도 맞고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그리고 저기 강원도에서는 LPG 주유소가 폭발해서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지진 났고 우리나라로까지 쓰나미 경보가 올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테슬라 로봇 인간 공격 그 뉴스가 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거 봤어요? 뉴스는 봤어요? 그 뉴스 제가 링크 그래요? 보내드렸잖아요. 어디서 본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포털 뭐 쓰세요? 네이트? 네. 진짜 옛날 네이트 써요? 사람이어서. 네. 네이버 안 봐요. 진짜 네이트 써요? 네이트 아니면 다음. 내가 옛날에 네이트 죽돌이었거든. 네이트 처음 생겼을 때. 아 진짜요? 그때 그 싸이월드랑 네이트 그 댓글이 연동되던 시절이었어요. 네이트 그럴 때가 있어요. 싸이월드가 네이트 거였잖아. 네. 그래서 댓글 달면 싸이월드랑 네이트랑 연동. 이름 옆에 그 작성자 이름 옆에 집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그 사람 홈피를 가는 거였어. 맞아. 옛날에 베풀에서 저희 학교 선배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배인가 하고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거 맞아.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베풀 여러 번 하면서 재미 많이 봤죠. 그때.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어. 찾아가지만 평소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선배 이름은 똑같아서 그때만 눌러봤지. 네이트를 아직도 쓰시는구나. 하여튼 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왜 지금 기사에 뜬 거죠? 그것도 실시간 인기 검색. 그냥 뉴스.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 뭐 뒤늦게 발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레딧이라는 그 미국의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DC 미국의 DC 거기에서 그 크리스마스 부근쯤에서 이거에 대한 논쟁이 또 잠깐 있었어요. 그거 보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기사를 쓴 거 아닌가 싶네요. 그 개요가 뭐냐면 21년에 테슬라의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로봇 엔지니어가 로봇이라는 게 사람 모양 그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런 공장들 가면 이렇게 팔만 바닥에 딱 붙여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조립하고 뭐 지지고 자르고 하는 뭐 그런 기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류예요. 그런 로봇이 있었는데 이 로봇 엔지니어가 이 자동차 부품을 절단하는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다 전원을 끄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원이 안 꺼져 있던 거야. 안 꺼져 있던 상태에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엔지니어가 작업을 하다가 얘가 그 작동을 하는 바람에 원래
부품을 절단하는 그 궤적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게 이 사람을 찔른 거예요. 이 로봇의 그 손톱에 찔려서 공중에 매달려 있었대. 오. 사람이 그 다른 동료들이 그 중지 버튼 눌러서 이제 밑으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나라 그 보도된 거 보면은 막 연합뉴스나 뭐 이런 YTN 뭐 이런 데서 나온 거 보면 그 썸네일이 다 그 요번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옵티머스 2세대 인간형 로봇 있잖아요. 그러네요. 다 그거 그림 그려놓고 사진 놓고 테슬라 로봇이 인간을 공격했다 뭐 AI 역습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매다 꽂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 예. 네. 그렇게 다 이렇게 다 저기 썸네일을 구성해 놨더라고요. 악의적인 그리고 과장된 이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테슬라 로봇 공격 사건이 AI에 의한 공격인가? 라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보면 이거는 AI의 그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네. 얘가 전원을 꺼놓고 해야 되는데 안 꺼놔서 막 이렇게 움직인 거지.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을 찌르면 칼에 의한 인간 공격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찌른 거지. 그 칼은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I의 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AI 공격, 로봇 공격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사고죠. 그 사고. 그런 또 작업장에서의 안전수칙이나 프로토콜이 미비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근데 기사는 다분히 기계가 뭔가 의도를 갖고 매다 꽂아서 그러니까. 벽에 매다 꽂아서 그랬다는. 우리도 썸네일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기자라도 그렇게 쓰지. 너무하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언론들의 과장된 보도와 그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문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뭐 나오고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 자성의 목소리 있는지.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그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해 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인류 문명은 할 수 있는 거면 할 테니까 내가 암만 개발 안 해봐야 뭐 하냐. 그래서 그럼 안전한 AI를 그럼 차라리 내가 개발하겠다 해서 그 오픈 AI에도 투자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오픈 AI의 그 사칙 뭐 이런 걸 보면 강령 제1번이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개발을 하는 데가 아니고 인류에 공헌을 하는 AI, 안전한 AI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거기 AI의 사장은 CEO는 계속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금을 빼요.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하면 난 못하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빼가지고 빠져나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 들어왔죠. 그 자리를.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는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AI를 개발하기로 마음 먹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에 저기는 도조라는 자율주행 컴퓨터. 그록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던데요. 뭐 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하지 말자면서 너는 왜 만드냐 하면, 차라리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개발하는 게 낫다. 수많은 주주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악용하려고 들면 나를 해고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대주주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AI의 그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늘상 경고를 해오던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의 노동자는 로봇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아이러니함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왜냐면 AI 공격이 아니니까. 있더라.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시의적절한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왔습니다. 7부작인데 그 마지막 편이 공개돼서 완료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외딴 곳의 살인 초대.
먼저 감독은 sometimes wonder 잘 배트맨글리라는 사람과 브릿 말링이 공동 감독을 했어요. 각본도 둘이 공동 각본을 했습니다. 제작도 둘이 공동 제작을 했어요. 브릿 말링과 잘 배트맨글리는 예전에 OA라는 드라마, 그 어떤 심령치유 드라마 뭐 이런 드라마도 공동 작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주 그 절친한 사이입니다. 젊었을 때 뭐 브릿 말링 아직도 젊지만 그 청년, 아주 그 어린 청년 시절에 이 잘 배트맨글리랑 또 다른 친구 또 하나, 이 셋이 항상 그 같이 작업을 하는 셋이 그 노숙 생활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쓰레기만 주워서 먹고 살고 나무 열매 같은 거 따지도 않고 남들이 먹다 버린 걸로만 먹고 살면서 이렇게 어떤 아주 극단적인 친환경 생활이죠. 이제 그런 것도 했던 뭐 그런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둘이 연애는 안 했다고 하네요. 난 브릿 말링 정말 최고 같아.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천재적이야. 예쁘고. 참 아무튼 얼평 해봤고, 이런 그 사람들이 제작했고, 내용은 거대 기술 기업의 창립자 앤디라는 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딱. 앤디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명사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의 변혁 혹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천재들을 자기의 별장 같은 호텔로 초대를 해서 사교 모임을 가져요. 호텔은 아이슬란드의 아주 혹한 기후 속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외형은 호텔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벙커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 앤디는 자기가 수집한 각종 정보로 지구의 기후 위기, 기후 대재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지 않았다, 코앞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기후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핵전쟁에도 안전한 벙커를 아이슬란드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급자족도 가능하고 꽤 긴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마련돼 있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엔 호텔 같습니다. 물론 건축이 무슨 부다페스트 호텔 뭐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무슨 어떤 돔처럼 생겼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로 초대를 해서 어떤 사교 모임을 가져요.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 다비가 초대를 받습니다. 다비는 아마추어 탐정이자 작가입니다. 이 초대를 받기 한참 전, 몇 년 전에 아직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법의학자인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사건 현장이나 시체 등에서 정보를 얻는 기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익혀 있었는데, 이 다비가 레딧의 연쇄살인 미제 사건 갤러리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미제 사건 중 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라인에서 만난 빌이라는 사람, 남자와, 다비는 여자예요. 남자와 둘이 사건을 만나서 파헤쳐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결국에는 연쇄살인범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냈고 작가가 됐어요. 작가이자 또 해커이기도 하죠, 이 다비는. 그래서 이 초대를 받아서 간 그 외딴 곳 호텔에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주 비행사 출신인 사람도 있고, 해양 기후학자도 있고, 중국의 거대한 스마트 시티를 기획하는 어떤 도시 기획자도 있고, 천재적인 영화 감독도 있고, 7, 8명에 달하는 여러 명들이 여기를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이 호텔에서 뭐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갔던 와중에 이 아이슬란드에 거대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모든 게 고립이 돼요. 통신도 끊어지고 사람의 왕래도 할 수 없게. 그래서 이 안에 이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군지, 이 다비는 아마추어 탐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의 내용이 바로 요 주요 줄거리 되겠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재밌게들 보셨는지.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잖아요. 아니에요? 네, 엄청 재밌죠. 아니, 재미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요새 저는 모든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진짜 요즘에는 이런 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아서 그런지 스케일이 자본을 그냥 처음부터 예산 같은 걸 안 주나 봐요. 이 안에서 해결하라 이런 예산을 안 주는 건지 만들고 보고 청구되는 대로 청구해라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건지 전부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풍경이나 이런 게 다 너무 멋있고. 돈은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일랜드 로케의 그 체류비가 좀 들었겠죠? 네. 아이슬란드 체류비. 근데 딱히 특수 효과는 없었고. 네. 건물 하나 빌려서 했을 하고 정도는. 특수효과 그런 거는 특수효과인지 아닌지 궁금하긴 한데 그 배경을 그 호텔을 보여주는 호텔이 포함된 전경을 보여주는 그런 거는 이제 헬기나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막 기어다니는 로봇이 막 이렇게 건축하는 장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그래픽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걷고 뭐 이렇게 눈밭에서 막 걷고 차량으로 막 하고 그런 거는 어디까지가 로케인지. 아니면 알래스카에서 찍었을 수도 있어. 아, 멀리 안 가고요? 알래스카에서 그냥 뭐 눈 많은 데서 걸어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다 너무 이렇게 멋있고 자본을 아끼지 않은 느낌. 그리고 호텔도 어쨌든 호텔 외관은 실제 있겠지만 내부는 세트장일 거 아니에요. 세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부는 그 스파 하는 장면에서 네. 입김이 안 나. 그 물에서는 김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입김이 안 나. 사람들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부는 다 세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 세트장을 그렇게 여러 형태로 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어쨌든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 거. 그러니까 미장센이 좋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내용도 뭐 괜찮았는데 결론이 그냥 괜찮은데 이런 결론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영화들이 그래서 영화 이제 뭐 결론이 새롭거나 그러진 않은데 늘 그렇듯이 뭔가 교훈을 주는 영화 같은 거는 결론이 새롭지 않은 게 단점이자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잖아요. 그냥 망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 같은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론을 내고 또 그거를 처음으로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처음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사실 뭐 요런 결론은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엄청 충격적이거나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나게 잘 만든 게 되게 좋은 나름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본 데까지만 한번 얘기해봐. 어디까지 왔어요? 살인사건 나는 데까지는 봤어요? 네, 2화까지. 2화면 아직 살인사건도 안 났을 때 아닌가? 1화 마지막 1화에 죽나? 네, 살인사건 1화. 아, 그렇습니까? 아이, 참. 제일 재밌는 데까지 봤네.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전형적인 그 밀실 살인사건을 해결해가는 그 전통적인 추리물이거든요. 네. 김전일스럽기도 하고, 아가사 크리스티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 밀실인데, 이 첫 번째 희생자가 호텔 자기 방 안에서 죽는데, 치사량의 몰핀을 주사해서 죽은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에는 사람이 들고 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들은 그 호텔에 곳곳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다 녹화되게 돼 있고, 앤디가 개발해낸 인공지능 비서 레이가 있잖아요. 모든 곳에 존재하잖아요. 레이는
이 레이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그 앤디는 이건 얘가 약하다 죽은 거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인공 다비는 탐정답게 아니다 이거는 살인이다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신 살인 사건 범인이 과연 누구냐 라는 거 풀어나가는 그 어떤 전통적인 추리물로서의 재미. 그 다음에 이게 AI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범인이 꼭 AI라는 것은 아니지만 AI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벌어진 AI와 그 인간 간의 관계, AI가 인간의 욕망이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장르적으로 재밌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테슬라 막 로봇 공격 사건 보고 약쟁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막 링크 보낸 거 아니야. 드라마 보기 전인데. 그러니까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연결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약쟁이는 그걸 보고서 저 썸네일만 보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걸 보냈으면 정말 저 로보트가 사람을 휴머노이드 로보트가 사람을 절단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인간을 없애버려야겠다 판단을 해서 공격했다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AI가 인간을 죽여야겠다라는 어떤 적대적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자기를 조종하는 혹은 자기의 주인의 의사를 어떻게 자기가 이해해서 어떤 행동으로 그거를 실천하는지를 아주 섬뜩하게 그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당면한 과제다. 그렇다고 AI가 범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보시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줘서 이거는 정말 브릿말링답다. 이 천재 작가 브릿말링에 담은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당면한 공포를 되게 잘 자극하는 방식으로 드라마 만들었다. 그래서 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스포일러를 할까요? 네, 해주십시오. 스포일러를 할까? 네. 안 보려고. 볼까요? 가끔 이런 영화를 검색할 때 예를 들면은 외딴 곳에 살인 초대 이렇게 검색할 때 이렇게 뒤에 결말까지 이렇게 자동 입력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추천 검색어처럼. 범인 누구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아니 결론 이제 보기 전이니까 그때는 보기 전에 이제 검색하다 그랬더길래 결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말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이걸 검색했나 생각했더니 이게 한두 회만 봐도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게 제일 처음 추천 검색어를 뜨는 거겠죠? 한두 회만 보고 그걸 검색해 보는 사람이 있나? 나 이거 끝까지 볼 건데 미리 검색해서 내 재미를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에요. 와이프?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찾아보고 다 알고 봐요. 그래? 쫄깃쫄깃한 게 싫으신 건가? 그냥 같이 드라마 보면은 일단 제가 미리 본 거면 무조건 물어보고 결론을 듣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가 재밌나 봐요. 왜냐면 제일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외딴 곳에 살인 초대 결말 이렇게. 근데 진짜 저는 헷갈려서 찾아보는 줄 알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결론 누가 범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하여튼 여기 출연하는 엠마 코린이라는 주인공 다비 하트라는 캐릭터로 나오는 엠마 코린 너무 매력적이죠. 나는 처음에 조디 포스터 젊었을 때 닮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디카프리오 젊었을 때 닮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눈이 어쩜 저렇게 큰지 눈을 얘가 이제 좀 크게 뜨는 장면에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너무 매력적인. 이분은 본인을 퀴어로서 정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쉬라고 부르지 마라. 데이, 댐으로 불러달라. 그러신 분이신데 아주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도 앞날이 너무 기대되는 그런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해리 디킨슨,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 슬픔의 삼각형의 주연을 맡았다 해리스 디킨슨이
이분도 뭐 96년생 아주 촉망 맞는 분이죠.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에 나오셨고 다키스트 마인드에 나오셨고 말레피센트 2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칸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슬픔의 삼각형에서 나오셨다. 이분도 뭐 황금 종려상까지 뭐 갔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앤디 역할로는 그 클라이브 오웬 우리의 터프가이 클라이브 오웬이 그 역할을 맡아서 되게 많이 늙었더라고. 많이 늙었어. 이분이 원래 007도 될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되고 저희가 됐죠. 그 아저씨 누구죠? 레밍턴 스틸이요? 아니 그 이후에 그 세대는 아니지 사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터프가이 가장 최근 007 다니엘 크레이그. 다니엘 크레이그로 선택을 했대요. 이 사람이 너무 그 전에 액션 영화 너무 많이 해서 좀 식상할 수 있다. 다니엘 크레이그가 됐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007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찍었던 영화들 보면 뭐 엄청 거구거잖아요. 다니엘 크레이그 전에 찍었던 영화들 이렇게 초창기작을 보면은 엄청 말랐갱이다. 그리고 브린 말링 여기서 지금 줄거리 속에서는 크게 이 비중이 안 나왔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착한이에요, 나쁜이? 착한 다비가 유력한 범인으로서 의심을 하죠. 네. 브린 말링 여기서는 앤디의 부인 리로 나온 이름이 리인데 리는 전직 해커였어요. 그리고 남자들 위주였던 그 해커들 사이에서 최초의 최고 수준의 여성 해커였던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다비는 리를 몰래 존경하고 있어요. 워너비 같은 뭐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리가 이 앤디와 결혼을 하고 전 세계 최고의 거부인 앤디와 결혼을 하고 이 파티의 호스트로서 이 호텔에 같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다비는 처음에 리를 의심합니다. 그 사람의 가방을 우연히 봤는데 가짜 신분증이 있고 막 가발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의심을 하죠. 이 영화에 이 모든 범죄를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레이가 벌인 일이거든요. 빌도 레이가 죽였다고요? 빌도 레이가 죽이고 로한도 그 기후학자도 레이가 죽이고 세 번째 죽는 사람은 그건 사고였어. 그거는 단순 사고였어. 그러면 레이를 운영하는 운영자인 앤디가 처벌받습니까? 강아지가 만약에 사람 물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배상 책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징역 살진 않겠죠? 내 새끼가 만약에 난 놈한테 나쁜 짓 저지르면 내 새끼 감옥에 가겠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레이가 죽였어. 근데 앤디가 죽이라고 한 건 아니야. 앤디가 죽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앤디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마다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다 해. 그리고 앤디도 몰랐어. 마지막까지 몰라요. 내 인공지능 비서가 이 모든 살인 사건을 꾸몄다라는 거를 마지막까지도 몰라요. 마지막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비가 다 추리를 해내죠. 그러면 앤디는 처벌받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결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태까지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힘들고 오래 걸리고 있다. 뭐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처벌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전말을 다 봐가지고 의도가 없었다는 거는 확실한데 나중에 뭐 이래저래 해놓고 나 의도 없었어요 라고 우기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검사 뭐합니까 검사. 아니 검사들 뭐합니까. 검사가 입증을 해야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 의도가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사주를 한 거니까. 의도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앤디 아니 혹은 그 운영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벌해야 되냐. 처벌하게끔 법을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조심할 것 같아요. 더 안정장치 많이 만들고. 네, 말을
행여 애가 잘못 듣고 어디 가서 엄마 아빠 말버릇이라도 따라 할까봐 이렇게 걱정해서 말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 앞에서는 말조심하고 누구 밉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레이야 너는 내가 무슨 말 해도 누구 죽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레이는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살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공지능이 거짓말은 하지 않는데 다비가 이제 모든 걸 추론하고 레이 네가 비를 죽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안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네가 뭐뭐를 그렇게 해서 의료용으로 있던 몰핀 주사기를 비에게 놓게끔 했니? 그러니까 그건 맞다 그래. 그럼 그게 전부 어떤 사고처럼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누군가 사주를 했거나. 사주한 사람은 없어요. 사주한 사람 없고, 그래서 이제 여 드라마에서는 이 비일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드라마 마지막 끝날 때 이 다비가 새로 쓴 책을 낭독하면서 끝나거든요. 드라마 시작도 낭독회에서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해결했던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썼던 책을 낭독해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 밀실 살인사건을 해결했던 것을 책으로 써서 그걸 낭독하면서 끝나요. 근데 거기에는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써 있거든요. 뭐 한 명의 연쇄살인마가 문제인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쇄살인마를 만들어내는 우리 문화가 문제다. 어떤 무슨 쌀로 밥 짓는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결론이 좀 쌀로 밥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앤디를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 레이 하나를 뭐 셧다운하거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앤디가 아니라 레이는 스스로 인터넷에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 앤디가 이 레이에게 자기 아들 주머의 교육도 시켜요. 네가 우리 아들을 교육시켜라. 그래서 가정교사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그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 인공지능이. 그래서 앤디는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이제 인류를 교육한다.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인류는 더 월등한 지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현생의 인류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가서 7화에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앤디가 그 인터넷에서 자기가 학습하고 그걸 모아서 만드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차별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인터넷에는 차별적인 내용만 수두룩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문화라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AI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스스로 학습한다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내린 결론이 과연 어떠한 내용일 것이냐. 그런 차별적이고 공격적이고 어떤 반지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한 AI가 이 운영자의 어떤 하소연, 그러니까 이 앤디의 그 정신과 치료 테라피 세션도 인공지능이 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앤디는 인간을 못 믿어. 자기의 그 정신과 그 주치의도 정신 상담 내용을 가지고 주식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벌려는 거에 눈이 멀어서 그거를 다 돈 버는 데다가 써먹은 거예요. 비밀을 다. 세션에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는 비밀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얘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떻게 세상에 믿을 놈이 단 한 명도 없느냐라면서 분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앤디는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이 AI 비서, 그리고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이 AI 비서에게 그 정신 상담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있어요. 그걸 듣고 AI가 이 사람은 위험인자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그 빌이 마지막에 한 말, 연쇄살인마의 한 명 출연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토양 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계속 나올 거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린말링이 하고 싶었던 얘기도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혐오 조장하시잖아요. 맨날 세부적으로 내 편, 네 편 나누고. 난 대세 추종한다. 여자, 남자 나누고. 대세 추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토양을 바꿔야 된다. 제가 오늘인가? 낮에 그 인스타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그 유머 게시물이었는데 뭐냐면 섹스리스가 무서운 이유 한 거예요. 그 인스타니까 그 제목이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사진 옆으로 넘기면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남자가 쓴 하소연을 이제 퍼온 거예요. 그분이 부인하고 좀 몇 년째 섹스리스인데 연애할 땐 되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신혼 조금 지난 다음부터 섹스리스가 됐다. 어느 순간부터 뭐 서로 좀 소 닭 보듯 한 뭐 좀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살다 보니까 지쳐서 근데 그래서 자기는 좀 회복하려고 좀 이렇게 좀 스킨십도 시도하고 막 그러면 막 와이프가 좀 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한다 라는 얘기를 쓰면서 뭐 그래도 애가 없어서 다행이고 애는 처음부터 우리 와이프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날 계획도 없었지만 만약에 있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끝맺음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부부간의 문제니까.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애초에 애를 가질 마음이 없는 여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결론이네요. 여자는 진짜 사랑하면 남자면은 그 사람의 아이를 낳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선입견에 쌓여 있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근데 AI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학습을 할 때는 이런 것도 가지고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같은 대혐오의 시대면은 그런 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런 그쵸, 자료가. 인터넷에 착하게 살자는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얘기할 테니까. 그 밑에 답글도 뭐 여자가 잘못했네, 뭐 취집을 해, 뭐 저쪽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남자가 뭐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하는 뭐 또 막 그것도 막 있고. 그러면 AI가 뭐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소리다라고 댓글을 달는 걸로 방어를 했어요. AI를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AI의 그 인간 대공습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옳은 소리를 인터넷상에 댓글로 다는 거. 여론 조작하시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라올 때도 그런 것들에 제법 많이 노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그게 그 예전의 시대,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페이스북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뉜대요.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확 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대혐오의 시대가 펼쳐진 거는 페이스북에 좋아요 말고 싫어요도 이 아이콘이 생긴 이후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요밖에 없었는데 싫어요 아이콘이 생긴 그 기준으로 어떤 혐오의 의견들이 대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다른 영화에서 이제 보면 또 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거고.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자랐던 어떤 혐오의 어떤 선입견에 휩싸인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때만 해도 동네에 막 저기는 양공주라고 막 그러면서 가까이 가도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막 어른들이 막 엄마가 아빠가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던 뭐야 애들한테 차별을 가르친 거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의자 4개 인원수보다 하나 모자르게 의자 갖다 놓고 의자 주위를 둥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 음악이 멈추면 후다닥 가서 의자에 앉고 못 앉는 사람은 탈락하는 이런 놀이를 가르치잖아요. 그건 뭐 가르치는 거야?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밟고 낙오시키는 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놀이로 스포츠도 아니고 그냥 놀이로 그런 걸 가르치. 근데 우리가 접했던 어떤 혐오와 배제 뭐 이런
그것보다 지금 요즘에 혐오와 배제 그런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 더 많이 그리고 접할 수 있다. 차원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좀 느끼지 않아요? 아들을 보면? 아직은 인터넷 안 해 아직은? 네, 안 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다른 게 그래도 좀 혼란스럽게 하네요. 인간은 본성이라는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본성이 물론 본능이랑 다르게 뭐 저 유전자 있잖아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챙겨야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돕고 하는 협력하려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많아도 지금 이 작가님처럼 무조건 대대 추정을 한다면은 인공지능처럼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정보가 쌓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 혐오에 비해서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까지 혐오로 꽉 찬 것 같진 않아 보이죠. 그게 최재천 박사도 얘기하는데 우리 유전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생존해왔던 유전자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은 우리가 배설하는 공간 아닙니까? 배설하는 공간? 그 배설 공간에는 혐오로 가득 차 있어. 근데 AI는 여기서 학습을 해. 그러면 AI가 어떤 AI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AI에게 이 AI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나중에 진짜 교육도 맡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의료 진단도 맡길 거고 다 맡길 거란 말이야. 식단도 AI가 해주는. 그리고 AI가 계속 해주는 게 해보니까 왠지 나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맞아. 그게 계속 맞아. 그럼 나중에는 AI가 나는 답은 무조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서 무조건 따를 거예요. 그렇죠. 가치 판단도 따르게 될 거고. 그리고 뭐 갑자기 저기서 해일이 몰아치고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 쓰나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AI가 얼른 물어봤더니 무슨 초등학교 2학년 3반 여자아이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손가락을 부러뜨려라 라고 답이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안 할까? 했는데 막아줘. 막아줘 또. 그러면은 진짜 할 거란 말이죠. 세상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고, 그 토양이 중요하다. 한 명의 악마가 범죄자가 출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추림을 장르에 잘 녹여서 너무너무 잘하지 않았나. 일부 평가는 용두삼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약쟁이가 이제 용두